아유, 제자들이 와서 되게 반갑네요. 새로 보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수입니다. 네. 오늘 뭐 저기 구경자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할 건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 좀 중요한 것들 제가 한번 이렇게 팔자명리 공부하니까 제가 중요한 것들 한번 짚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거 이제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자, 뭐 문화생들은 좀 익숙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우선 그 팔자에 대해서 이제 저 개인적인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부산하고 서울하고 이제 직계 문화들 제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학생들이 지금 이제 45회, 또 지금 서울에 이번에 런칭한 게 이제 46회. 보통 한 10명 정도씩 잡으면 뭐 한 500명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화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뭐 저술도 제가 많이 했고, 이렇지만 또 문화들이 아주 큰 위협을 달성하고 또 역사를 이룬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팔자 명리 역사상에 이렇게 직계 문화를 어떤 46까지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 문화 과정은 한 30시간, 그러니까 30시간 강의인데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당 10만 원 강의인데, 우리 이제 예체능계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교수한테 레슨 사사, 그런 거 왜, 그것도 모르죠. 근데 사사 과정에서는 아마 가장 비용이 비싼 거일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어쨌든 뭐 제가 가르치면은 성원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벌병정 가르치는데 왜 이럴까?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명리를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계속 가르쳐온 사람인데, 우리 제자들도 저한테 선생님 학원 같은 거 안 하시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냐고. 원래 이제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도 몸담았는데, 학교라는 것은요,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입학하는 학생들이 항상 있습니다. 수요 공급 현상에 있어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자명리는 특히 학문적인 원칙이 없어가지고, 적촌수 1, 2, 3장 이렇게 하면서 한 학기 더 갈 거예요. 1, 2, 3장도 제대로 가르치냐면 가르치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베이스, 강호에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은 학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한 3, 4일 공부하면 될 양을 가지고 3개월을 가르칠 수도 있고 1년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텐츠를 길게 늘리면 초급, 중급, 고급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이면 뭐 이제 실용 술기 과정 이래가지고 각 1년씩 해서 한 4년 정도 배워야 된다고 또 얘기할 수 있고, 4년 배우고 나면은 공부만 갖고는 안 되니까 영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기도 좀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또 그렇지 않은데, 뭐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이 공부는 말이죠, 제가 해보니까 10년을 넘게 하고 반평생을 공부해도 이 명리라는 이 산이 있으면 한 4분응선 이 이상을 진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해도,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정상에 가야 아래를 내려부터 볼 수 있을 텐데, 4분응선 정도 같아요. 5분응선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팔자명리는 이학 체계가 있고 기법 체계가 있는데, 어느 것도 정확하게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학문적인 원칙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팔자 교재는 전부 다 개론서였어요. 개론서였는데, 제가 이제 콘텐츠를 펼치면서 원칙을 만들었고, 이 원칙을 만들었으니까 저는 사실은 훨씬 더 깊고 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체계 있게. 그렇지 않고 그냥 30시간으로 강의를 압축시켜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여기 지금 현재 학생들보다 더 일찍 배웠던 우리 학생들이 있고, 또 지금 오는 학생들보다 더 전에 배웠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에서만 내가 직계문화 숫자 세보니까 한 130몇 명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때 배웠던 거 원칙에는 가지만 그때 배웠던 내용하고 또 전혀 다른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 가정은 그냥 이런 코스 한번 가르치던가 또 이런 코스 한번 가르치던가 이런 코스 한번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불병정 이제 막 가불병정 안 사람이나 반평성 술수를 공부한 사람이나 똑같이 놓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얻지 못했던 답을 얻을 수 있는 단순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아주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명리에 대한 그 굉장히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은 이런 단계가 없습니다. 단계 한번 쭉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올해 강의 시작을 여기 이제 부산에서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제 뜻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이제 너무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고, 팔자의 원칙부터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일 좋은 것은 음양오행을 통틀어가지고 음과 양이 다르게 돼야 돼요. 음과 양이 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자 할 때, 음양 배우가 좋은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나는 음양이라는 정관이 좋지, 음양이 같은 실살보다는 정관이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과 양이, 왜 정관이 좋냐 하면, 음양이 달라야 서로 뭐하지? 합을 해요. 합을 해야만 반드시 뭔가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칠사를 가지고도 높은 고위직에 오르고 정관 가진 사람보다 더 크게 출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지? 칠살이라는 것은 일간과 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 뭐하고 합을 이루죠? 겁재하고 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살이라는 성분이 팔자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겁재라는 성분이 따라 붙어야만 그 칠살이 관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팔자의 최종적인 그 관문은 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생산되고 형상화된단 말이에요. 팔자에 내가 돈을 좀 벌려면은 팔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재. 이 재라는 것이 말이에요. 재가 있는데 재만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재가. 돈을 좀 벌려면 재가 어떻게 된다? 합해야 된다. 재라는 것은 뭐하고 합합니까? 비견하고 양간은 비견하고 합하잖아. 그래서 양간일주들은 정제가 있으면 반드시 비견의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재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통해서 재로 생산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합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생산되는데, 그래서 똑같이 팔자 8글자에는 재가 항상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벌 때가 있고 못 벌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생산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요. 누굴 만나야 돼? 여자를 만나가지고 합해야 후손을 잇고 생산하잖아요. 그렇게. 여자도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좋은 여자가 없는 부자는 없습니다. 좋은 여자가 없는 부자는 없어요. 아닌데 독신으로 사는 사람인데도 당대에 불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생활을 조사해 봤어요. 반드시 좋은 여자의 후원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좋은 여자가 있어요. 돈 벌려면 일단 여자부터 꼬시러 다녀야 돼. 근데 이제 팔자에 이제 제가 합생되지 않으면 여자가 꼬시지가 않고, 제가 불발입니다. 팔자에 제왕하다고 해도 합생되어야 되고, 자기가 왜 가난한지를 몰라. 제다신약이라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다신약
부자들 많습니다. 제가 신약이라도 그 제가 어떻게 합생되면은 죄는 계속 생긴다 이거예요. 제가 신약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굉장히 빈천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는 부옥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재산도 많고 고래 같은 기아등 짓고 사는데 씀씀이는 그냥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살 뿐이에요. 그래도 부자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생이 돼야 되냐가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음량이 다른 글자들이 팔자에 있는 게 생산하기에 유리하겠죠. 그죠? 나를 방조,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는 성분에는 뭐가 있지? 인수입니다. 인수. 나를 돕는 성분. 인수가. 인수는 정인과 평인, 그러니까 인수와 효신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인수라는 것은 뭐 나와 음량이 배우된 거잖아, 인수는. 그지? 네. 배우되면서 좋은 거니까 재간인식 사길신 중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인수입니다. 인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인수가 가장 중요한 거죠. 팔자에서는. 현대 물질사회에서는 재가 중요한데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될수록 재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이제 계급이 곧 재물이잖아요. 그지? 계급이.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안 그랬느냐. 팔자명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재였어요. 재. 옛날에도 재였다고. 관 아니에요. 인수 아니라고. 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명지운이라고 했어요. 양명지운. 그러니까 재가 없으면은 팔자는 팔자에 재가 건전하고 재가 불건전하고 합생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합격이에요. 재가 중요해요. 그럼 재가 중요한데 이 재는 뭐 우리 통변에서 이제 돈이기도 하고 여자기도 하고 또 뭐지 하나? 양명지운이기 때문에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돈, 여자, 건강을 다 주관하는 게 재라는 소리예요. 재. 근데 이 중요한 재도 인수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재라는 것은 일간이 어떻게 해요? 정재는 배우되지만 내가 극하는 거잖아, 그지? 극하는 거잖아, 어쨌든지 간에. 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를 극하는 성분이 있어서 재가 가장 길성한 십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자평진전 보면은 재간인식 사길신하고 살상겁인, 원래 이제 살상겁표였는데 살상겁인을 사용신으로 보는데 사길신, 사용신 이런 말 쓰는 것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지성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 팔자 공부하는 애들이 어떤 용어 쓰는 것 같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배웠는지 딱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 두 개가 신하나를 충하니까 이자일충. 카세트 테이프 보고 듣고 배운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인수가 정편이 이렇게 투하니까 인수다봉. 중국 애들은 인수다봉 이런 거 안 씁니다. 용어를. 우리가 뭐 성정을 묘사할 때도 뭐 완고하다, 완둔하다, 우한하다, 우한나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틀어가지고 그냥 고집 세다. 이렇게. 좀 수준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인수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팔자의 그 재라는 것이 건전하게 구성되고 부자를 확정지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망해가지고 회복불능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폐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복불능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입지절적인 자수성가를 다 우리가 이런 공평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음에도 자수성가는 우리는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수성가 팔자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운이 받칠 때는 진짜 불가같이 일어나지만
운이 빠져나가면은 그 사람은 죽던가 흔적을 멈춰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것은 이 명리에서는 과정보다 결과다, 결과. 결과가 우리가 결과는 안 좋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이러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명리에서 쳐주지 않습니다. 명리는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결과가. 일단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면 됩니다. 그 온갖 그 오욕과 말이야, 질정을 다 극복하고, 좋은 결과 내면은 그 사람의 그 인내심에 대해 가지고 찬사를 보내지만 정말 잘 나가고 말이야, 훌륭한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자기 명성을 다 의신이 시추돼버리면은 누구나 다 손가락질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것의 그 결과까지 내가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망가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게 뭐냐면 인수라고, 인수. 인수도 뭐가 돼야 돼? 합생이 돼야 인수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합생이 돼야 되는데 합생이 되지 않아도, 자, 우리가 합생이라는 것은 첨간 두 글자가 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합생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은 많이 있어요. 팔자 원국에서는 지장간을 다 뒤져서 합성이 안 돼도 대운지지에서는 합생이 될 수 있고, 또 공엽이라든지 인합자라든지 허자하고도 합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 효자는 절대 죽지 않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효자는. 엄마한테는 잘해야 돼요. 사업해가지고 부도 나고 투자해서 사는데 일단 엄마는 살아요. 건재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딱 건재하면은 그냥 저기 도망가가지고 산에 숨어도 엄마가 와서 밥도 지어주고, 야, 사 그만해라. 엄마가 그냥 죽을 때까지 너 밥 해주고 재워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쉬라고, 이렇게 해서 회복하고 추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수가 무력하면은 혼자서 말이죠, 술 마시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 남자가 여자도 막 사귀고 여자도 좋고 막 이럴 때가 운이 굉장히 강할 때지, 운이 이렇게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자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예를 들어서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인수는 건전해야 돼. 근데 이제 팔자에 이제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인수인데, 여기 인수가 건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제가 치명적인 지금 너는 결국은 착빠져, 그리고 회복 불능이야 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왜 여기 와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왔다는 것 자체는 인수가 합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일에 의미심장해 하지 말고 그냥 참고 견뎌요. 안 죽으니까. 이렇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또 매일 죽는다 몸살 부리는 놈들이 좋아서 항상. 그지? 그러니까 절대 인수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수가. 자, 그래서 팔자의 귀천, 우리가 이제 논할 때 어떻게 보면 귀라는 것은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명리에서는 귀는 뭐냐? 귀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 그게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는 뭐냐면 물질적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예요. 그냥. 내가 자식 부자다,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없어. 내 마음이 풍요로워가지고 나는 부자 생각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거 아무 관계 없고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야. 근데 이 부는 현대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재산이 많다는 거잖아. 그지? 재산이 많은데 양명지원, 옛날에 식신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내 힘을 조금 쓰는 거잖아. 내 힘을 조금 쓰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먹고 살 수 있잖아. 누워 있으면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힘을 좀 써야 되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야 돼? 이게 저기 뭐야, 당장 끼니가 이제 좀 떨어질 때쯤 되면은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못 있어. 네. 그래가지고, 나 저기 뭐, 노래방 도우미까지 꼭 할 필요가 있나, 그거? 그 식신이 있는 사람들 하지. 네. 그 인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식신이라는 것은 의식은 일단은 해결하고 하니까 어떻게, 근면성실하단 말이야. 그래서. 근면성실하다고, 식신이라는 사람. 근데, 식신은 의식은 보증할 수 있어. 식신이라는 성분이 팔자에서 합생하면 그 사람은 의식은 보증되지만 매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매번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평생. 이렇게 사람들은 다 사유하게 돼 있잖아. 그걸 뭐 요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과거 사회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논밭이야, 논밭. 땅을 많이 사야 된다, 땅을. 그 땅을 많이 사가지고 내가 땅을 사서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일궈야 되잖아요. 땅만 사놓으면 그 돈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많고 부자 양명지원이니까 땅이 많아야 재산이 많고 또 재산이 많아야 처자식을 건사할 수 있으니까 처첩도 두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이 많은 땅 부자보다 그 집에서 소작하고 그 집에 하인 종들이 더 마음은 편하단 말이에요. 일단 팔자에는 기본적으로 진술충미 이 네 글자는 가지고 있어주는 게 좋아요. 더구나 진술충미가 재여야 돼, 재. 토재. 이게 있으면은 이 사람은 돈을 법니다. 이 사람은 가진 부동산이 있게 되니까고. 그게 없으면 자기 이름에 우리 이제 이름은 우리가 장명하는 원칙이 있는데 장명하는 원칙은 이름은 뜻이 좋아야 돼. 뜻이 제일 처음에. 그 뭐 소리에 발음에 이런 거 하는데 진짜 정통 명리학자들은 발음에 이런 얘기가 안 했어요. 근데 뭐 파동이 어쩌고 뭐 이러는데 대주도 안 소리고 뜻이 좋아야 돼. 그럼 그 뜻이 좋아야 되니까 뭐 아름다울 밑자, 사랑의 자 이런 거 쓰면 좋으냐? 그게 아니고 그 한자 이름의 뜻은 상탁,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우리 칙잡하자 이런 말 하는데 칙잡하자 그러니까 상탁을 해서 그 의미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 상탁을 해서 좋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가진 부동산이 있다. 이 사람은 가진 부동산이 없다.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우선 그 흑토변이 들어간 글자들은 다 부동산 재산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뭐 별규자 쓰고 이런 애들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 근데 그 글자에 아무리 찾아도 우리 아버지는 흑토도 하나 안 그려줬냐, 어떻게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또 필명도 이수라고 썼는데 그게 또 흑토도 하나 없어. 그래서 다음에는 뭐 이토토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토의 글자가 이렇게 있어야 이것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토재. 근데 토재를 가지는데 토재를 가지야 큰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근면성실해서 가져지는 재산이 아니에요. 사람이 큰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한 채 살려면 직장인이 뭐 18년간을 저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18년간 저축해가지고 조그만 집을 산 사람도 있고 남들은 한 채도 평생 무마를 하는 것을 건물도 가지고 빌딩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게 뭐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 다 귀신이 도와준 거예요. 조상이 도와준 거예요. 귀신은 어디 사냐면은 밭에 살아요. 그 귀신 기자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다 이렇게 되는데 특히 축토와 미토는 다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글자들이 있어줘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미 알아, 자기가.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상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본다니까. 근데 선생님이 내가 무슨 어디 가서 저는 3시간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요새 한번 기도해 보는데 5분 이상 앉아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아무 관계도 없다. 근데 내가 오자술 베이스 쓰고 이러면서 내가 이 충미가 기도고 여기에 귀신에게 난 거 아니에요. 조상입니다. 조상. 조상. 이런 진술의 수라도 하고 술미흔이라든지 진미파라든지 이러한 토의 형충 현상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부동산으로나 발재가 있습니다. 큰 발재가 있는데 우리 집주인은 이제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새든 사람을 보면은 집주인이 새를 받아먹고 참 그 사람 팔자 좋게 보이거든. 그런데 그 집주인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이 진술충미 사고의 형충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 때. 굉장히 고통이 있다고. 그건 말 수가 없어요.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왜냐하면 귀신이 응답해주고 귀신이 벌을 주는 거라서 보통 사람들은 자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란의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토형 이런 형충관계는 땅을 파고 어떻게 자기 몸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자기 몸을 그냥 땅에다가 파묻을 그 생각을 항상 하게 돼 있었던 애들이라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입고현상, 입모현상이. 그런데 이런 애들이 왜 그러면 살아가지고 발제를 하느냐? 반드시 땅과 관계된 그런 업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땅과 관계된 업상. 건설업을 하든 신탁업을 하든 부동산 중개사를 하든 땅과 관련된. 그래서 나중에 산소를 파가지고 묘 이장을 하든 아니면은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든 천도제를 지내든 이런 게 먹히는 팔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팔자에 딱 열어가지고 진술충미가 형충되고 또 대운에서 진술충미가 형충된 애들한테 제사 지내라면 제사 지내고 결코 가볍게 자시하지 않아. 근데 저음으로 된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알 거 없으면 전부 다 그냥 천도제 지내라 하면은 3명 중 1명은 지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기와 새끼라고, 그러니까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땅한테 조상한테 잘해야 됩니다. 많이 먹여야 됩니다. 조상은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의 내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밟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왜 또 이 명리를 공부하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어. 왜? 나 땅에 묻히고 죽을 거를 여러 번 넘겼거든. 근데 죽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없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을 거라고. 근데 회복 불능이 되면 사람은 이제 죽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회복 불능이 되지 않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내가? 인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팔자에는 말이야, 뭐가 있냐면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하여튼 아시잖아요. 아까 제가 어머니한테 잘하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꼭 어머니한테 지지도 못한 새끼들이 꼭 18번이 불효자는 웁니다 했었고, 노래도 그냥 울면서 노래 부르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어머니까지 또 한 번 부르고 말이야. 걔가 얼마나 진상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은 딱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핸드폰을 다 따놔. 그래가지고 한번 딱 불러가지고 너 나를 어머니로 모셔라. 이러면 무조건 어머니로 모십니다. 그렇게 대립은 되겠어. 그래서 옛날에 그냥 쭉 내려온 얘기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천도제가 좋냐 안 좋냐 떠나가지고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3명 중 1명은 지내게 돼 있어. 그래서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유효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것을
깎잖아. 아, 이거 좀 싸게 안 될까요? 싸게 안 될까 해서 억지로 깎아가지고 하는 거. 뭐 일단 해준다는 사람도 좀 김새지만은 어쨌든 별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모든 화약의 대체는 물상 대체인데 물상 대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자 봐요. 이 재와 관련된 이 물상 대체는 손재예요, 손재.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손해를 봤다 이러면은 많은 흉의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더럽게 안 되지만 비싼 수업료 내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덕분에 건강해. 네. 그것도 저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는 내가 작년까지는 우리 전부대학생들한테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그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공부하지 말라. 돈만 날려라. 그게 나한테 이거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재라는 성분, 우리 명리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재는 아까 우리가 돈과 여자와 양명준이라고 했잖아. 그지? 사람이 재정적 손실을 보면 말이지 건강이 무탈해요. 재가 품절됐대. 그래서 전자제품 이런 거 사도 말이야. 아, 저 할인마트에 가면은 80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말이야. 10만 원에 샀단 말이야. 돌아버린 거지. 근데 그 40만 원 그 손해봐가지고 말이야. 좋아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다른 거 안 넣는 거야. 어제는 뭐 나이트에 좀 부킹하려고 갔는데 말이야. 안 돼, 얘가.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타율도 잘 나오는데,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영업 시간 끝날 때까지 해서 안 됐어. 그렇게 해서 내가 쟤를 하나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내가 건강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그날 끝까지, 연명에서 그날 건강을 해쳐야 됐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명리에 이런 사상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 외간 남자와 정통하면 그것이 너를 살렸다는 사상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집을 나가서 어느 정통했으니까 나한테 죄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건강을 무시한다. 그런데 아내가 죽어도 말이야 바람을 안 피했대 자기는. 죽어도. 그러니까 바람을 안 피고 정조를 지키는 여자가 참 좋은 여자죠. 그런 정조를 지조를 구제시키는 게 어떤 성분이에요? 어떤 남자가 와도 물리치는 힘이잖아. 그게 뭐야? 상관이잖아. 상관이 뭐야? 나를 망치는 힘이에요. 그거 알아? 그래서 적당히 바람도 피면서 나한테 안 걸려주는 여자가 제일 좋은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게, 나 절대로 나는, 당신 외에는 나는 진짜 남자로 본 적도 없고, 지조를 지켰는데, 너는, 네가 다른 여자하고 잘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남자를 지잡고 잤잖아. 남자가 어떻게 한 여자만 만나냐? 예를 들어서. 이 여자한테 난 항상 죽어야 되는데 남자가 되잖아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관이라서 그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재 나들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것을 대체시켜주는 거라고. 그래서 남자가 좀 남자답게 여자가 좀 외도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네가 나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었다. 네가 저기 뭐 헬스클럽 가가지고 트레이너하고 바람나니까 덕분에 내가 몸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같이 건강해졌다. 이렇게 이런 얘기야. 그걸 또 쪼잔하게 뭐 젊은 놈이 좋더냐 이래. 그래가지고 말이야 병신이 말이야 다 망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재인데 제일 좋지 않은 건 나를 극하고 정편이 나를 극하고 뭐예요? 극하고 음양이 불배우는 건 칠살이잖아요. 네. 칠살인데 칠살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우리는 겁을 먹을 거예요. 그죠? 칠살이라는 성분은 나를 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칠살 성분을 쓰면. 응? 아프잖아요. 세상에 어떤 고통이라도 있지? 아픈 게 제일 문제야. 매일 아픈데 뭐 매일. 죽겠는데 뭐. 어떤 애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해서 아프다 했었고 어떤 사람은 사기 맞아서 아프다 그랬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좋은 데 못 가서 아프다 그랬고 어떤 애는 성적이 1등 하던, 성적이 한 52등 하던 애가 63등 됐다고 실망한 나머지
투신 자살하고. 왜 그러냐, 애들 이거. 고통의 경중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통이라는 것은 다 각각이야. 계량할 수 없는데 제일 어쨌든 힘든 것은 뭐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술충리가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거야. 귀신이 병을 주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죽겠는데 뭐 죽겠는데. 아니 진짜 매월 말이야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게 우리 집의 가장 큰 스트레스인 사람한테는 집주인이 제일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이 집주인은 아파서 죽겠는 거야. 아파서.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아프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팔자에서. 칠살이 강하면 문제 왔잖아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칠살이 강하니까 뭐에 힘을 뺀 거예요? 재에 힘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재에 문제가 온 거잖아요. 재.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이후에 이제 죽는다. 사형선고를 받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불치병에 걸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뭐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내가 이제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뭐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받았는데 이 사람이 왜 암이 걸렸냐면 여편네대로 살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성질나게 하지 애새끼들은 애새끼들대로 남들 밤도 못 따라가지 이래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걔들 때문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저것들이 원수고 말이야. 내가 이제 정말 마지막에 아주 추한 그런 모습이 보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 처자식들이 돌변한다.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 당신 나 바깥에 안 나가고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그럼 6개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월 지나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지금 재에 문제가 생겨서 재가 유실돼야 되는데 더 재가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병원 가면은 말이야 그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 보면은 여자들이 말이야 매일 눈물 흘리고 당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치병에다 걸리면은 내가 살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일단 나한테는 재를 다 떼내야 돼요. 떼내려면 어떻게 돼요? 내 여자를 일단 내가 그냥 살아야 죽든지 일단 내가 살아볼 테니까 네가 나 도와주려면 나 따라오지 마. 그 다음에 돈 어떻게 해 돈? 이제 뭐 죽은 거 내 것도 아니니까 다 줘야지 줘. 그런데도 돈만을 못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 가시기 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거 끝까지 안 알려주다가 빨리 가요. 그러니까 쟤를 빨리 날려야 된다니까. 아니 이게 불쌍해지. 자 이거 있는데 그 다음에 인수 있잖아. 인수. 자 그래도 내가 회복불능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라는 건 명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걸 많이 당해야 되냐면 이 수모와 이 멸시와 이런 걸 많이 당해야 돼. 수모와 멸시를 주는 사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들 다 내가 괜찮았는데 우리 남편만 나를 더럽게 못난 년으로 취급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자빠지지 않아. 딴 데 가서 내가 인수가 여기서 내가 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욕하면은 그 언어 폭력에 좀 시달리면 돼요. 근데 절대 욕은 하지 마 당신. 한 번만 더 하면 나 진짜 당신하고 안 살아. 이런 것들은 꼭 헤어져요. 그런데 남자가 이제 때리고 이러면 참 불안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살살 달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저를 그냥 5대씩만 때려주세요. 그래 가죽치집도 선물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 야만인이라고 누가 이렇게 때리냐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끊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든지 그것을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인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수라는 것은 대체 아까 우리가 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손실 보는 거예요, 손실. 던지는 거죠. 우리가 팔자명리를 공부하면 안 좋은 운을 떼올 수 있다는 말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무슨 귀신이 있다고 이게 뭘 안 좋을 때.
안중문에 그 없는 돈에 돈까지 또 써가면서 손재했단 말이에요. 손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망가질 부분이 보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라는 거예요. 인수라는 거. 하여튼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에 대해 가지고 정말 너무나 그 명리적인 그 학문적인 성취를 못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대부분이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모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더 나아요. 자빠지지 않아. 이 인수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상대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건 안 돼. 그것도 나한테는 정말 유용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가에서 너를 질시하고 너를 모욕한 사람 뭐라고 그랬어? 선지식이라고 했잖아. 이것을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은 타인의 어떤 질책도 질정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에 수양을 해야 된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종교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명리는 그렇지 않아. 이게 인수의 물상대체라고 그래요. 인수의 물상대체. 명리는 굉장히 가볍고 제가 지금 이렇게 경박한 언어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심오한 거예요. 심오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일단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재 여러분 둘이 하잖아. 그 다음에 재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토제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죽을 것 같다니까. 숨이 막히고. 그래서 돈을 좀 못 벌면 그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산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칠살이라는 성분은 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상거부의 표현은 다 흥신인데 우리가 병이 나면은 면역 체계가 이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이제 암에 걸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 그냥 내가 천막 치고 누워만 있으면 사나? 안 살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불치병을 고쳐서 내려와요? 사람은 말이에요. 개체적인 자아가 인식한 그것을 진리냐 착각해가지고 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가장 큰 그 제약이라고. 자기가 산에 가가지고 솔잎이 좋다고 해서 솔잎을 따먹었는데 암이 났어. 솔잎이 이게 암을 고친다 이렇게. 자기는 믿으니까. 솔잎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쌀만 먹었는데 야 생식하니까 살더라. 생식에 어떤 놈은 소금을 구워 먹어야 산다 했었고 또 어떤 놈은 무슨 단식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소금 죽여 천일년만 먹어야 된다 했었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산다는 보장이 절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금 먹고 이래도 생명 비슷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정자가 아니라 거기에 모두 일어나는 공통적인 상황은 식신, 힘을 쓴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플수록 뭐 해야 되지? 운동을 안 돼요, 운동을. 그러니까 아프면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더 아프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환자가 어떻게 돼?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낫잖아. 진짜 환자는 뭘 하냐? 단식이에요. 아예 먹지 말고 힘을 더 빼. 단식을 해가지고 죽을 병을 고쳐요. 그래서 저기 그 근자에 그 제가 이제 그 우리 저기 괌에 가면은 제 동년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학교 기공해가지고 4년제 대학을 하나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인수 있다고 해가지고 또 그 학교의 그 총장으로 저보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제도권에 가서 뭐 제가 이렇게 있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 단식 선생님이 단식만 3일하면은 정말 좋아지실 거라고. 우리 학생들이 깜짝 놀라고 오늘 막 살이 막 빠져있고 막 이랬다고 해요. 선생님 뭐 안 해요. 그 예전에 경진대 오면은 제가 비겁이 왕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상간이 왕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야. 팔자에 상간이 왕한 사람은 절대 돼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100kg까지 육박했던 것은 그때 비겁국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조금 피곤해요. 왜냐하면 제가 임진년 상황이 몹시 모순되는 상황이었고
그 임진년에 우리가 보통 봐, 지난해가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은 언제가 안 좋겠어? 언제가 더 고통스럽겠어? 사람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극복을 해야 된다요. 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잖아. 침대에서 도저히 못 일어나게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진수충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월 정도, 양력 1월 정도가 바닥이라고요. 그 바닥인데,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진호를 한 번 더 숙이고 들어가요. 그 진수충리 사고라는 것이 사숙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4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며칠이냐? 4월 아니야? 3월 15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월. 그 아까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어린이날 지나고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데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건 진행되고, 이렇게. 고숙제를 지내서, 이렇게.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이제 이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공부해야 돼요. 추상승 중요해요, 추상승. 그래서, 어머니가 관제하시고 어머니와 관계가 좋은 거는 타고난 복분의 팔자고 너무 좋은 거고, 그게 없으니까 1차적으로 대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에 새로운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 우선대체. 모든 그 개원의 비결은 추상적인 게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추상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인수를 추상하는 것은 지성이에요. 공부를. 패가 망신해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더 이상 부도나고, 모든 재산 내고, 처자식이 다 떠나갔어. 나는 이제 생명을 끊어야 돼. 죽기 못 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나라도 근근히 먹고 살아야겠다고 해가지고, 막노동을 하겠다고 해서 공사장에 가면, 거기서 뼈 빠지게 일하고, 또 너무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또 그냥 대병 소주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한 6개월 살다가 폐인돼요. 바닥부터 자기는 뭔가 한다가. 그럴 때 다 던지고,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서 그냥 가만히 놓는 게 아니고 청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괜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불경 공부하고 건강경영 보이고 앉아있다. 이러면은 재기할 수 있어요. 지성이라는 것이 내가 기댈 언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영리 이런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면 좋죠. 집에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재물상대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제가, 고려의 강제가, 고비용의 강제가 효율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 많이 내고 전혀 학습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으려면 그냥 대학원 과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좀 멀리 가서 배우는 것도 없고 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석사학위도 문학 석사학위도 하고 그래가지고 철학관 차리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실상 나한테 위급한 병이 걸리면은 실사에 오면 죄를 떠나야 된다, 주제.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근데 상관대살 알죠? 격구. 상관도 귀신이잖아요. 그죠? 대살도 귀신이잖아요. 정말 그 귀신이 왕하면은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단식과 수련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한 애들이 굉장히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지만 이 애들은 심성적 구조가 불안해. 그래서 굉장히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이 애들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대단해 보이지만은 결코 그것이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 솔잎만 먹으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디 가가지고 단식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요가 좋다고 요가 좋다 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야 이거 검은 밥이 좋다. 현미가 좋다고. 현미는 당뇨병이 좋은 거지. 뭐 그거 안 그럴 효과 없어요. 좋다 해서. 다 아버지가 닭다리를 먹어가지고 가슴살만 먹고 앉아있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지가 하고 싶거든요. 하는 거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좋지 않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래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아집을 세울 때는 팔자 몰라도 자기 운이 안 좋아질 때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해주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기 딴에는 뭐 사람을 위해서 좋게 해주겠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급술사는 상대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이미 준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딱 듣고 싶어하는 얘기. 살찐 사람이 딱 들어와. 너 곧 날씬해지겠다. 이 사람은 사실은 뭐 살찌는 거에 대한 관심 없이 들어왔는데, 너 곧 날씬해지겠다. 기분 좋은 거지,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사실 그게 아니라 지금, 재정적 어려움이 오고, 너 날씬해지겠다 그랬잖아. 너 날씬해지기 때문에 너 스폰십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재정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독지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처자를 챙기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불교에 보면은 부모 임준경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 효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 효도를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요. 지옥이 뭐 몇 개가 있는지 몰라, 지옥이. 근데 스님들은 뭐냐고 도대체. 왜 그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고 동쪽으로 가셨나? 그게 소효, 중효, 대효 이러는데, 제가 뭐 이 지성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습니까? 판단력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발작 그렇다는 거예요, 발작.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생애를 바친 사람은 자기의 가족에게는 애정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가치를 가르친 사람은 간디예요. 우풍육주의. 그 다음에 가장 이런 우리 그 문명 혜택을 준 사람은 에디슨이라고. 두 사람의 아들을 다 실패했습니다. 출신 제거가 안 되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나 또 어린아이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여자가 지성적이고 교양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성인과 그 교양인 여자는 말이죠. 남편한테는 피곤한 여자입니다. 인수라는 것은 뭐야? 관의 힘을 빼잖아요. 하여튼 공부 좋아하는 여자들은 말이에요. 남자가 조력해줘야 돼. 여자들 여기 왜 앉아있냐고. 남자들한테는 재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연세가 드시고 말이야. 노약자가 있는데도 말이야. 자기가 먼저 자리 탁 앉아가지고, 여보, 이리 오라고. 얼마나 그 쪽팔립니까? 그 통속적인 말. 근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는 참 좋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 참 훌륭한 여자예요. 그 여자도.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없다니까. 근데 제일 그 훌륭한 사람은 뭐냐.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해요. 남들한테 못하고 자기 거 챙기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경우 저 경우도. 애들 좋은 옷, 애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는 엄마도 훌륭하고 우리 자식은 못해주지만 딴 자식들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하여튼 뭐 요즘 이렇게 주상국가 다 가고 이렇게 보면은 노인들 급식 뭐 무료 나눈 행사 뭐 있고, 그 다음에 바자회 있고 이러면은 그냥 아침 새벽부터 그냥 온몸 힘을 쏟아가지고 일하고 막 연락하고 진짜 봉사심 뛰어난 여자들 있잖아. 가가지고 하루 종일 굽혀주고. 자기 남편 밥을 안 챙겨, 이것들은. 상관성. 볼 때인데. 그 다음에, 그런데 봉사활동은 전혀 안 나가. 반상회도 안 나가고, 그러나 자기 남편 그건 잘 찾아야 돼. 둘 훌륭한 거예요. 둘 다 문제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서 봉사를 하든, 집에서 남편을 챙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봉사할 때도 자기 거 먼저 챙겨 먹어. 그 다음에 남편한테 매일 사고를 할 때도 제일 진한 국물을 자기가 먼저 먹고, 이게 최고라고. 자기 자신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명리.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생들한테 제가 했지만, 결과가 중요한데, 명리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결과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평생 말이죠. 그냥 술집 사창가 하루진으로 살다가 말이죠. 나이 50에 말이죠. 제대로 된 남자 딱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 여자가 마지막에 말이야. 한 200명의 남자를 거치고 말이야. 했던 여자가 단 한 남자를 위해 가지고 10년간 기절시켰다. 그 인생이 구결한 거예요. 마지막에. 예? 그런데 진짜 16살 때 말이야. 중2 때 만나가지고 말이야. 70이 될 때까지 내가 60년을 추천 사랑했는데 70이 돼가지고 항원 이혼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면은 그 평생 풋냄새를 풍기고 산 여자라도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데 평생 그 정규를 지키다가 나중에 한번 자빠지면 뒷바람 났다고 사람들은 다 숟가락을 하게 됐다니까.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모욕과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오욕이 있잖아요. 그거 잘 견뎌내고 있으면 돼. 가만히 견뎌 있다. 견디다가 좋은 결과를 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견디려면 뭘 해야 되냐. 그거 견디다가 예를 들어 무조건 견딜 수 있냐. 계속 그냥 나 모르라고 눈 감다가 더 코너로 압박해서 몰리고 그래가지고 결코 회복되지 않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말이야 공부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너무 바쁘고 말이지 이거 여유가 되면 공부가 돼. 절대 그 공부는 여유가 될 때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술을 한 50권 정도 올해도 신강에 6권 좀 나오는데 그 책을 쓸 때 항상 편치 않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그래서 펑슈이보라고 해서 풍수전쟁이라는 소설을 하나 지금 쓰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올 연말에 제가 그 드라마로 그걸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작년 연말까지로 했는데 너무 주변 상황이 좀 번거롭고 제가 예전에는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정도 일하고 이때 지금 쉬고 이랬는데 요즘은 4일을 있어도 너무 번거로워요, 일이. 그래서 도저히 책을 쓸 그럴 짬을 못 내는데 미루다가 이제는 그걸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제에 어떤 일이 쌓이냐면 제가 수요일날 올라가는데 수요일날 우리 서울문화생들이 이제 46회 강의가 있어서 이제 연세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날 제가 의정부에 있는 사찰에 제가 80 넘은 비구니 분이 저보고 스승님 하는데 저는 80 대신 비구니를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께 자기가 이걸 다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야. 숨이 넘어갔듯이. 그래서 진짜 마음도 좀 불편하고 이러는데 밤에 또 사찰에 제가 스승님한테 제가 이게 다 드릴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뭔 소린가. 그리고 나는, 근데 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생님 섭섭합니다, 스님이. 선생님, 은사신데 어떻게 저를 모르시냐고. 진짜 욕망이라는 거야. 꼭 오라는 거였고. 그리고 자기가 도량하고 사찰을 다 선생님한테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 그래서 의정부에 또 밤에 그냥 귀신이지 뭐. 2시간 운전까지 또 갔어요. 갔더니 처음 보는 스님이라고. 그리고 숨이 넘어가서 죽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이제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을 아침부터 잘 때까지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의 강의인데 유튜브인데 왜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진짜 스님이 저한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다 스승님 제가 이거 스승님밖에 자기가 실가지적도 없고 스님 드릴 거라고 하는데 나는 한 1년이면 그랬더니 건강해 보이더라고. 10년이라는 그럴 리 없겠어, 내가 볼 때. 그러나 이것은 다 스승님 거기 때문에 저하고는 하룻밤은 좀 같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 정부에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법률방송, 여러분, 북TV에 8.0년 보신 분 있는데, 북TV가 좀 경영상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북TV의 출연료죠. 그걸 제가 북TV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분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그 지분이 정산되지 않고 넘어가니까 이제, A매미가 이제 성립되는데, 그 명리 선생이 누구를 구제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그냥 참 우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법률방송에서 컨텐츠를 서로 교환해 법률방송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법률방송에서 좀 이렇게 리턴이 있으니까 법률방송 사장이 저를 이제 보자고 해서 법률방송에 임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법률방송이 묘하지 않습니까? 사주팔자를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검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수 선생이 온다 그러니까 부장검사들 몇 명이 이렇게 이제 법률방송 사장하고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의정부에서 스님하고 있다가 가는 바람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거기다가 전화기가 이제 꺼져서 무려 3시 약속인데 2시간을 늦었는데 중간에 전화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몹시 조급하고 그런데 제가 가면서 이렇게 이제 약속이 안 지켜지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참 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분, 1시간 정도 늦게 갔으면은 약속 안 지켜서 조금 불쾌한 걸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한 2시간쯤 늦으니까 이 친구들은 몹시 귀한 분이 오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럴 때는 가서 늦어 죄송하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왜 이거 좀 귀찮게 불렀지 하는 그런 표정 갖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검사들이 이 친구들이 몸둘 바를 몰라요. 기자, 경찰관, 법조계 얘들은 절대 바꿔 아닙니다. 그래서 또 나한테 이제 사주를 또 한번 공짜로 한번 보겠다고 모여서 2시간씩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제가 인상 긁었어요. 아니 팔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길래 제가 비용을 그런 거 당하고 아니 팔자를 지금 이렇게 다 모여서 이거 받는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내가 독대야 돼 독대. 그래서 안 봐줬습니다. 안 봐주고 그리고 내가 그냥 콘텐츠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얻고 왔어요. 그건 제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다 그냥 그런데 안 죽으면 되잖아요. 일단 이제 일단 죽으면 안 돼. 누구나 죽는데 당장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면 안 돼서 그래요. 액션을 취하지 못할, 사방이 막혀서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 그 다음에, 해도 계속 안 되는 거 있잖아. 계속 안 되는 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잖아. 안 아픕니다. 치명적 병원이 안 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무 아파버리면은 아파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이 오잖아. 그때는 안 먹으면 돼. 안 먹고 그냥. 사실 적정 운동하고 이런 것은 식신대사 같은데 아예 내가 붓기를 그냥 끊어서 그냥 죽을 각오를 해버려야 됩니다. 죽을 각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물리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시장 가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너무 깎지 말고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실력이 있고 그래도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 사람한테는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자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바보 같은 놈이라도 나를 기분 좋게 해준 사람한테는 후하게 지불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많은 복을 준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좋은 운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고기도 쓸어주고 굉장히 귀한 손님인 것처럼 대접해주는 애한테는 팁도 후하게 주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게 뭐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그런 아니라니까. 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데 초점에서. 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은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나를 챙겨야 되잖아, 그지? 좀 한번 생각해봐요. 팔자에서는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 제가 팔자의 이 그 귀는요, 팔자의 귀는 부귀의 약자거든요. 팔자에 돈이 없으면 귀함이 유지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제가 그게 중요한데 귀라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길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균형.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손재하더라도 내가 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돌아야 일단 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해도 좋은 차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사업 망했다고 바로 꼭 담배도 말이야, 끊으려면 말이야, 잘 나갈 때 끊지. 해도 안 되니까 아이들 담배 끊는다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담배라도 좋은 거나 피지, 바보 같은 게. 그건 안 돼. 또 담배값도 5,000원 올린다니까. 뭐 난리를 지기고 그러는데. 담배를 비싸게 돈 주고 사면은 많은 걸 대체한다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물가를 인상하면은 박수를 쳐주면 되는 거예요. 참나. 그 다음에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균형이잖아, 균형. 그 다음에 팔자에 우리가, 자, 이제 입법 기하기는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귀는 말이에요. 팔자의 귀는 이런 균형, 권형, 이런 걸 또 중화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중화 이러면은 진짜, 나 장발장을 읽었는데 레미제라블은 뭐야? 이거 똑같아. 제가 그리고 이 형은 균형, 절충이라고 해요. 절충. 그 다음에 청이에요. 맑아요. 순수의 청기.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면 목과 토금수가 골고루 배합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런 추상적인 지식 체계를 가지고는 절대 그 팔자술에서 그 실전기에 그 고수가 될 수가 없어. 야? 기껏 한다는 게 뭐 생생불식이면 유통이 말도 안 돼. 그런 거 없고, 팔자 진체가 있는데, 이 현이라는 것이 되려면 나를 돕는 성분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 나를 돕는 성분. 그게 뭐라고 했지, 아까? 인수가 하나 있어야 돼. 일단은 무조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나 읽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식재관이에요. 식재관이라고. 관도 쟤를 보호하고, 식은 쟤를 생각하고, 쟤를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했지? 오늘, 아까 제일 마지막에 제가 뭐 했습니까?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잘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한테 잘하려면, 나한테 잘하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야, 내가 저기 구두를 사도 말이야. 꼭 병신같이, 남편 좋은 구두 사주면서 자기는 뭐 2만원짜리, 그것도 10,000원에 2개 세일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자기 거는 제일 비싼 거 사야 돼. 그리고 남편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산 것처럼 해야 된다. 진짜. 근데 그런 자들도 있어. 뭐. 남편은 2만원짜리 사주고, 애인한테는 좋은 거 사주고. 그래서 사실 사람이 말이야, 이게, 이 모랄이 있었는데, 모랄은 이 바람을 안 피는 모랄이 아니라, 좀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 사람 양심이라는 게 뭐야. 애인한테 좀 해줬으면 자기한테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건전한 거야, 사실은 이게. 이게 어떤 거냐면, 애인이 말해요. 너 남편보다 내가 좋지. 이러면은, 남편보다 네가 훨씬 좋지.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당신이 최고여야지. 당신이 본상. 이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애인이 물어보니까, 남편 이런 점이 좀 더 좋기도 하고, 그러면은 로맨스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당신은 평균 이하야, 뭐 이런 소리 하고, 중심 같은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기분 다잡치게 하는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아싸라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중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랑. 그치? 사랑이 우리는. 근데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사랑, 정직, 믿음 뭐 이러더라고.
근데 참 사랑의 그 본질적 가치는 거짓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딱 뜨고 딱 보니까 너는 치객이 예쁘냐? 너는 이게 사랑이라고. 당신은 백발이 될수록 더 섹시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고. 에너지가 넘치고 뭘 넘쳐? 쓰지도 않는 자. 사랑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사람들은 다 사랑, 진실. 부부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꼭 믿음을 배반했다고 이혼한다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왜 사랑, 소망,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쨌든, 청은 형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죠? 형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균형은 어떻게 깨지냐면, 목화 토금수가 다 없고, 하나는 뭐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돕는 거, 이거만 있으면은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야 되냐? 다 강하게 있어야 돼. 정신이 정정할 때. 그러면 그 사주는 되게 안전한 사주예요. 잃는 게 있어도 들어오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인수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인수는 분명히 있는데 식재간이 없다. 신이 없다. 이러면은 평생 엄마가 돌봐주고 평생 일구는 건 없는 거야. 그래, 먹고 사는 지가 없어요. 엄마가 돌봐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형을 깨뜨리는 건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건 뭐예요? 힘이, 합국이 합국. 야, 사마분이 들어서 좋다 했어. 뭐 사마분이, 목국이 들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 국이 들면은 대인조식이 오는 거예요. 형을 잃었다가 형을 잃게 되면은, 미약한 오행은 전도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 있다 자빠지고, 회국을 영성하면 회국을 배반하는 천간이 뜨면 안 돼요. 수국이 있다 이러면 그 위에 뭐가 있으면 안 돼? 화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한판에. 임수일간은, 우리 진신체계, 임수일간은 귀를 조율하는 게 뭐지? 무토입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귀하려면 무토가 투가 나든가 아니면 지장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토가 있고 수국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귀한 직분에는 올라요. 하지만 한판에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귀를 한 번에 다 상실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신이라도. 그러니까 진신은 진신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상관대사라면 단식을 해서 병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둘 다 기신이잖아. 기신의 효과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프고, 다시. 무술의 무술 유단자. 예를 들어서 태권도도 적당히 한 1, 2단 하면 되는데 6단, 7단까지 하는 애들 있잖아. 이 애들은 100% 아팠던 것들이에요. 골골했던 애들이에요. 아팠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로움을 치유해주겠다는 요즘 힐링 리스트들 있잖아요. 지들이 더 외로워요. 더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것들이 사람을 외롭게 해요. 그 다음에 관대물상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관대는 뭐야? 싸가지가 좀 없는 거예요, 말을. 근데 그 관대물상에 머물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물상이 겹쳐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는데 이 형은 회국에 의해 가지고 리버스, 삼합, 전도 현상이 있고 간지 배반 현상이 있어가지고 무너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청탁 우리가 구분할 때 탁하다라는 것은 같은 기운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뭐 다 가르쳐 줬는데도 또 되게 생소한 듯이 또 듣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 무상일체가 됐다. 덕분에 건강하게 안색으로 일단 내려볼게요. 진짜. 청간은 우선 뭐하고 상대? 청간끼리 상대야. 간대가. 지대지란 말이야. 궁겁쟁제는 말이에요. 구사 일생을 넘기 어렵다 그랬잖아. 죽는다 그랬잖아, 궁겁쟁제가. 근데 팔자에 비겁이 많고
제도 왕하고 이래가지고 투기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많아요. 큰 부자들 많단 말이야. 아니 군급쟁제는 구살된 면학이었다는데 이 차이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군급쟁제 이러면은 팔자에 미약한 재가 있고 비겁급제가 많은 거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팔자 전혀 못 맞춘 거예요. 군급쟁제라는 것은 팔자 천간에 비겁과 겁재가 같이 투한 거예요. 이렇게 군겁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군겁쟁제가 투하면은 재를 보면 큰일 나. 그러니까 병정이 지지에는 건 관계없어. 그런데 천간에 뜨면은 군겁쟁제가 된다. 아까 나 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 뭐라고 그랬어? 터전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개사월에 나왔다고 제왕하죠.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너무 우울하고 너무 외롭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팔자가 늘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요. 군겁쟁제는 재를 양명지원인 재를 군겁이 분탈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군겁쟁제가 재를 보지 않으면 무사해요. 그러나 재 대운이 올 때 요때 야 팔자 아까 탁드린 제가 왕이니까 큰 돈 벌겠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요 시기에 큰 돈을 버는데 큰 돈을 번 게 학원이 되어가지고 정신병원을 갑니다. 군급쟁제하다니 이때는 생겨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겁은 그 다음에 식상 있잖아, 식상. 상관이 경관 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 그지? 더 무서운 것은 식상이 다 있으면서 식상이 다 있으면 관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되겠지. 같이 뜨는 거예요. 식상이 다 있으면서. 그러니까 식상이 다 있으면서 식상이 다 드러나는데 관이 드러나잖아. 근데 이것은 대운이 아니라 세월에서 다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식상성이 혼잡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뭐 말도 잘하고 진로도 무궁무진하고 그게 아니고 식상이 일단 혼재돼 있으면 팔자의 관은 드러나서 안 돼요. 그래서 술시, 지지에 있어서 일단은 안전한데 그 만약에 토가 있으면 저는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 세월에서도 제가 적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상이 말이에요. 식상이 혼잡되어 있으면 이렇게 관하고 이렇게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여자가 식상이 혼잡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관이 있다. 이런 남편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 상관경관이 되는 게 아니야. 상관경관이 아니라 상관되살이면 더 깊게 기해야 되잖아, 그지? 상관되살이라도 식신에 통하면은 아까 내가 탁한 것은 이렇게 반드시 잡아. 그래서 혼잡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인수가 혼잡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식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팔자에 식상이 이미 있으면 여자 팔자가 인수가 혼잡되고 식상이 있으면 애를 얻겠어, 안 얻겠어? 애는 다 없어져요. 그런데 다행히 식상 성분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애는 몇 번 떼게 돼 있어. 운간에서 제가 식상이 그 혼잡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데스블로 필살기는 예를 들어서 뭐가 된다는 학생을 통해서 하지만 안 되는 것은 형을 깨뜨리고 회부구문을 가지고 다 읽어낼 수 있고, 이제 오늘은 뭐 오행 있고 이런 거 제가 공부하지는 않지만은 뭐 있고 뭐 이때는 용신이 있고 되고 이때는 뭐 용신이 개고되고 이러는데 그런 복잡하게 생각 없이 그냥 진술중리 좀 깔아놨다 그러면은 정말 말 못한 아픔이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얘기해요 그냥. 그냥 할 거 없다. 그 다음에 선생님 뭐 군급쟁제나 이런 거나 위험하지 뭐 식상문제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험할 때 그것이 어떤 구조에서 위험한 거 알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가 혼잡되면 뭐가 나오면 안 되겠어요? 재성혼잡이면은 뭐 여러 여자들하고 교류하고, 그지? 근데 여러 여자들하고 교류하는 게 나쁘지 않잖아, 그지? 한량 소리 들어가면서 또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자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인생 완전히 쫓겨차는 거 있잖아. 그걸 탐재개인이라고 하는데 그 탐재개인은 정편제가 혼잡돼서 올라와 있으면서 뭘 봤을 때? 인수를 봤을 때, 팔자에.
그게 탐재개인이지 제가 막 그게 탐재개인이 아니에요. 탐재개인은 그만큼 무서워. 인수가 개멸되니까 뭐가 없다 그랬어 내가. 인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기댈 언덕이 없어진다니까. 인수는 그렇게 명예가 실추되고 아니라 기댈 언덕이 없어진다고 인수가. 그러니까 탐재개인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회복이 불능해요. 탐재개인. 인수 원자원이라는 정의라고 별이 같이 있는 겁니다. 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탐재계에는 제 정편자가 있어가지고 인수가 있는 거고, 아까 인수는 좀 정편이 같이 있으면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관살 혼잡 아시죠? 관살 혼잡? 관살 혼잡은, 관살 혼잡 그 자체로 이미 어떻게 됐어? 굳이 비겁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관살 혼잡은 오히려 비겁이 있어야 돼요. 방신하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간하고 대응해가지고 이미 극신하고 있기 때문에 관살 혼잡은 무조건 빨리 하나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위험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합살유관, 합간유사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간유사, 그래서 교집될 때는 뭐 목이 좋냐, 하가 좋냐가 아니라 대운에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빼줘야 돼요. 빼줘야 팔자가 일단 어떻게 되지? 정해지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식상이 혼잡됐다 그러면 10년 대운 중에 관을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 위험 리스크를 해치해 주는데 그 관을 만날 때는 몹시 불리하다고. 그것이. 그래서 10년 대운을 쭉 나열하면 우선 내가 혼잡된 성분이 없다가도 대운에서 있을 수 있죠. 그지? 그 다음에 대운에서 혼잡된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타격될 걸 보지 않았지만 대운에서 볼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것은 대운에 적용되지 않고 세월에서도 적용이 되라 했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안 좋을 거라는 건 금방 짚어낼 수 있어. 어느 시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아시겠어요? 그렇게 짚어낼 수 있죠. 그렇게. 다 했네, 그지? 그래서 정청해, 이거. 그 다음에 간은 간끼리, 지는 지끼리 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신충, 예를 들어서 충홍해합도 서로 교집될 때 간사혼잡 이런 게 지지대도 있고 군겁쟁제도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야? 군겁쟁제예요. 이런 게 몹시 위험한 거예요. 지지는 지지대로.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지지는 지지대로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원칙인데 천간과 지지가 같이 공동으로 움직이는 건 아까 회국이라고. 회국은 그러니까 이미 팔자에 국을 짰다라는 것은 격은 격국의 준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을 짰다라는 것은 천간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간지가 같이 간지론에서 응용하는 게 회지. 제가 원칙 한 1시간 정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각자 깜냥이해서 받아들이고 결코 가벼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녹음하시고 이렇게 해서 디테이션 계속 해보면은 맥이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다 안 좋다를 금방 짚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안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다 안 좋다를 아주 실감나게 이제 묘사하고 그것을 말이죠. 이렇게 해요. 너 그냥 안 좋은데 너 이번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해운대 여기 보니까 그 하나 빠졌잖아. 그거 보험금 노리고 둘이 했다고 그러대. 그 여자가 왜 자동차 뒷좌석에 타가지고 물에 떨어져가지고 그 여자가 죽게 되느냐. 그 남자 팔자에 재가 금이고 수국을 짜는 거야. 금침되는 거야. 그 느낌은. 수국을 짜면은 신자지 수국을 짜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이 말이에요. 신금에 뿌리를 부는 게 아닙니다. 수국을 짜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상을 읽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행물상의 자해물상인데 호태물상들을 읽어내는데 호태물상을 읽는 방법이 여기 팔자를 조명하는 건 팔자수를 맨 마지막에 듣는 건데 여기는 한자도 없어. 한글로 다 돼 있어. 한글로.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갑인이 말이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인이다. 갑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갑인이 태어났다 이러면 우리가
인종. 그러니까 포테는 갑인 록이잖아요. 그죠? 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월급쟁이 생활하고 주식 생활하고, 뭐, 록은 뭐, 거기에 경금이라는 성분을, 없는 성분을 끌어와서 인종하거든요. 경은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성이 절종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노년기에 들어가기 전에 관은 절제에 놓인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겠어? 반드시 자식하고는 이 명리의 힐링 효과는요, 어떤 사람이 갑인일주가 왔어요. 왔으면 이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뱅이일 수도 있고, 천양지차인데,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관성절종의 물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자식이 죽었습니까? 자식이 죽지 않았다면 선생하고는 반목하고 떨어져 살 겁니다. 이게. 이 사람한테는 평생의 그 해완이에요. 관성절종이. 자식하고 복원되지 않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다 치우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뭐 다 그렇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야. 관성절종. 그래서 자식하고 반목하고 떨어져 살아야만 이 자식이 죽지 않고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수가 원수를 살해야 된다니까. 하여튼 나한테 말이야 키도 고통 주고 키도 모여가고 나한테 억장 같은 피해를 주는 그 원수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그나마 산다니까. 진짜라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타인의 원수가 될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성절종인데 고까지만 이 책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호텔을 구할 때는 운성 컴플렉스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가 갑인이 일주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갑인이 안에 태어났다고 하자. 그리고 이 사람은 경자일에 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의 제 아버지는 록을 받던 사람이지. 이건 운성이야 법법이죠. 그지? 운성 법법이고 요 갑인의 간은 요 갑인의 입장에서 관성은 절제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 관은 이거잖아. 나잖아 나.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뭐예요? 절제에 놓여 있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공직자거나 직장으로 있을 때 당신하고 같이 살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운성 컴플렉스.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에 이 포테술은 말이야. 이거 뭐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완전 통틀어가지고. 사색하고 공략하고 여기서 맞추면 되는 건데, 이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문적인 역할을 통해가지고 귀신같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직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컴플렉스 해가지고 다 인종시키고 붙이고 자하고 이래가지고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8점 원국에서 이제 여러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생시에 있는 글자가 생시에 있는 이제 지지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생시에 있는 지지는 언제부터 그러면 그게 적용되느냐? 이것은 자기의 자식을 성년으로 키웠고 또 자기의 자식을 출가시킨 이후부터는 이 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애를 17에 시집 보냈어요. 17 이후부터는 시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 시주가 여기서 이 거법으로 일단 먼저 살필 거 아니야, 그지? 거법을 살피는데 그 글자에서 관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갑인시가 승리가 안 되겠다. 만약에 갑인시에 났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관은 절제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사람 팔자 깎아봅니다. 말년에 그래도 시상에 죄가 투여해가지고 큰 죄가 되겠네?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가는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년에 가족과 어떻게 된다? 단절되어서 혼자 그럴 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읽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식감사 일주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평양에서 물론 이 책은 기존에 있던 포테술의 그 매트릭스 측면에서 운성, 자법, 인종, 포테그 다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행간의 의미, 그러니까 컴플렉스로 인종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제일 마지막 과정인데 제일 마지막 과정에서 뭘 공부하냐? 갑자 공부하고 을축 공부하고 병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8장은 갑자, 을축, 병인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자들한테는 이 과정이 제일 쉬워. 그런데 명리를 오래 공부한 사람도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중 숙성모에서는 뭐 모세를 아무리 이런 거하고 우리가 좀 다르겠지.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중에 인연이 돼서 문화사장도 있겠지만은 이수민이 굉장히 오픈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비용님처럼 굉장히 구병이거나 아니면 부병이다. 그래서 과거에 공개된 자료들을 보고 하기로 시간 모자라니까 관심 있으면 유튜브 이런 데 다 공개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즘은 이제 예전에 이수 팔자명리학은 북TV에서 강의했는데 지금 북TV 시청권인데 법률TV에서 계속 강의하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은 제가 좀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강의가 좀 생각보다 좀 처지고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